이번 영상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기도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걸 다뤄요. 거의 대부분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소송일 테고, 만약 본인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많이 당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아직은 아니지만 장기간 치료가 지속될 것 같다면 일단 간단하게라도 제목이라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만약 본인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소송당하면 결국 들켰구나 하고 놀라진 않을 거예요.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분도 있긴 해요. 자동차 보험 치료 중에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라는 걸 통보받게 되면 이 소송과 동시에 그 환자가 그동안 자동차 보험으로 다녔던 모든 병원에는 이 환자는 더 이상 치료비 보장을 안 해줄 테니 자동차 보험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서가 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소송당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딱 2번밖에 못 봤어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게 무슨 소송인지를 잘 모르는데 일단 그 2가지의 경험은 알려드리려고요. 첫 번째 케이스, 이건 동승자까지 총 2명이에요. 사고 나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얼마 안 됐어요. 대략 한 달이나 됐나? 그런데 어느 날 한의원에 팩스가 왔어요. 원래 공문 같은 거는 이메일이 아니라 팩스로 오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니까 치료를 중단하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한 달이 아니라 6주네요. 한 달 반 정도. 환자분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니까 또 치료를 받으러 2분이 같이 오셨는데 한의원이 이런 게 왔다는 거를 알려드려야죠. 왜냐면은 거기서 치료 보장을 안 해준다니까. 이분들은 뭐 특별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접촉사고가 났고 그래서 접수하고 치료하고 2분 다 치료를 그렇게 자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해 등급상 6주 정도면은 별로 오래된 것도 아니고 보통 한 2-3개월 치료 받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는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환자분도 잘 몰랐어요. 아니 소송인데 그 당사자가 아니라 병원들한테 먼저 문서를 보내버렸으니까 환자분이 이상하다면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로 소송이 취하대요. 그러니까 더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소송이 전화 한 통화에 해결이 돼요? 그 후에 한 번인가 더 치료받고 합의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진 않아요. 좀 시간이 좀 돼서. 어쨌건 이건 그냥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추측한 것까지 얘기해드리긴 좀 그래요. 2번째 케이스는 이건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분한테 직접 들었던 거고, 장기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이 참고해둘 만한 사항이에요.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꼼수를 배워서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꼼수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끊고 다시. 지금 법규 설명만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편집해서 없앴어요. 너무 복잡해요. 법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요약을 하면 치료에는 적정 빈도라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늘려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꼼수를 써서 치료비를 부풀려 버렸어요. 병원을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하루에 2군데를 가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한약 찍고 내일 저기 가서 다시 한약 찍고 내일은 또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또 다른 걸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비를 막 부풀리면 치료비 나가는 게 무서워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줄 거다, 뭐 이런 꼼수를 쓴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실제로 수많은 병원과 한의원에서 중복되는 치료에 대한 치료비 삭감이 있었고,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은 거니까 사실은 보험사에 압박을 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병원들 전부 다에게 민폐를 끼친 거죠. 거기에다가 치료도 메뚜기처럼 월, 화, 수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다른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었고, 그러다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당한 거죠. 이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범법행위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여기저기서 거짓말 해가면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죠. 이거는 뭐 합의금을 얼마 더 받겠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감이에요. 몰라서 그랬다고 우겨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맘처럼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거든. 혹시라도 나래한의원 원장이 증언대에 서게 되면은 나는 설명을 드렸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 그리고 그 많은 민폐를 끼쳤던 병원과 한의원 중에서
설명을 드린 사람이 한 명은 있겠죠. 모르고 했을 리가 있어. 정황상 증거도 그렇잖아요. 어제 A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었고 그게 적어도 열흘치는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옆에 있는 B 한의원에서 또 한약을 지었으면 그게 먹기 위해서 지은 건 아니죠.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쳐서 내 합의금 좀 조금 늘려보자. 이게 주목적이었겠지.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저야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경험해왔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분명히 끊어냈으니까 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사 담당자가 얘기해준 거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만 말이 있는데 앞에 한 케이스 있죠. 그게 정보 출처가 그 사람 역시도 법조인은 아니라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옛날에 아주 못된 보험사에서 쓰던 수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혹시라도 또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들고 나와서 사용하는 못된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안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뭐냐면 일반인들은 되게 재판을 번거로워하거나 두려워하죠.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항상 상시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횡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유가 있건 없건 어쨌건 간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걸어버려요. 그건 굉장히 쉽게 걸 수 있는 소송이래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소송을 받게 되면은 이게 일단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소송이고 교통사고 환자가 이걸 받게 되면은 뭔진 모르지만 나는 떳떳하더라도 일단 이걸 해결하려면은 대기업에 있는 법무팀의 변호사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데 그냥 접촉사고 나가지고 치료 좀 받다가 적당히 합의하고 합의금 받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뜬금없이 소송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소송장을 한번 보내놓고 피해자가 골치 아파하고 있을 때쯤에 뭐 알 수 없는 복잡한 법적 용어를 늘어놓으면서 여차저차 해서 이런 소송이 걸린 건데 뭐 만약에 지금 합의를 하면은 소송 취하해주고 한 50만 원 돈 위로금으로 드리겠다. 그럼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합의할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해도 이게 정말로 소송에 가버리면은 얼마나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것도 합의금이 몇백씩 나오는 중대사고도 아니라면은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무마해버리고 나중에 아프면 내 돈으로 치료하고 그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못된 보험사 담당자들이 종종 쓰던 고급 스킬에 속한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렇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짓 안 한대요. 확실히 5년 전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5년 전만 해도 보험사 담당자 직원들 이상한 사람들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아주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결론,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거는 못된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못된 짓을 하다가 들켜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